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AI 시대가 끝난 것 아니냐, 메모리 슈퍼사이클도 끝난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영국의 세계적인 경제 전문지 파이낸셜 타임스 FT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기사 두 개를 보도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관계없는 기사입니다. 하나는 애플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구글과 메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두 기사를 끝까지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AI 수요는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으며 현재 AI 산업이 부딪힌 가장 큰 문제는 메모리와 컴퓨팅 인프라 부족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1편에서는 먼저 FT가 보도한 기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F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슨 로비일까요? 중국 메모리 업체인 창신메모리, 즉 CXMT의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처음 이 기사를 보면 애플이 중국 메모리를 사용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악재 아닌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하지만 FT는 그 배경을 함께 설명합니다. 최근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메모리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HBM만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일반 DRAM까지 공급이 빠듯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서버 한 대에는 HBM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성능 GPU 옆에는 HBM이 들어가고 서버 전체에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의 DDR5 DRAM이 함께 들어갑니다. AI 서버가 한 대 설치될 때마다 엄청난 양의 메모리가 함께 소비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AI 서버만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스마트폰도 사용하고 노트북도 사용하고 태블릿도 사용합니다. 애플은 맥북과 아이패드, 아이맥 등 거의 모든 제품의 DRAM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가 메모리를 대량으로 가져가면서 일반 제품에 들어가는 메모리 가격까지 올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애플은 원가 부담을 견디기 어려워졌고 결국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가격 인상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FT는 가격 인상 이후 애플의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약 2,630억 달러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애플 입장에서는 메모리 가격 상승이 실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플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외에도 새로운 공급처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중국의 CXMT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CXMT는 미국 국방부가 지정한 중국 군사기업 명단인 1260H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입니다. 법적으로 거래가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 정부와 의회의 강한 견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애플은 메모리를 싸게 사고 싶지만 안보와 정치라는 또 다른 장벽을 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애플이 중국 메모리를 선호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메모리 가격이 너무 올라 기존 공급만으로는 원가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새로운 공급처를 찾고 있다는 것이 이 기사의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기사입니다. 이번에는 구글과 메타 이야기입니다. FT는 또 다른 기사에서 구글이 올해 3월부터 메타의 AI 모델 사용량을 제한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유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AI 컴퓨팅 용량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메타는 구글의 AI 컴퓨팅 자원을 활용해 일부 AI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타의 AI 사용량이 너무 빠르게 증가하면서 구글이 더 이상 모든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메타는 일부 AI 프로젝트 일정이 지연됐고 직원들에게 내부 AI 토큰 사용을 줄여달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I 토큰은 AI 모델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연산 단위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 내부에서도 AI 사용량을 줄여야 할 정도로 컴퓨팅 자원이 부족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구글의 대응입니다. FT에 따르면 구글은 부족한 AI 컴퓨팅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월 9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컴퓨팅 자원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글 정도 되는 기업도 자체 데이터 센터만으로는 AI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외부 자원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또 메타는 앞으로 외부 AI 모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자체 AI 모델인 뮤즈 스파크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기 시작했다고 FT는 전했습니다. 즉, AI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AI 인프라 확보 경쟁도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FT가 보도한 두 기사입니다. 언뜻 보면 전혀 다른 기사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메모리를 더 싸게 사려는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AI 컴퓨팅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두 기사를 함께 놓고 보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AI 수요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 지금 AI 산업의 가장 큰 병목은 메모리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AI 하면 가장 먼저 엔비디아를 떠올립니다. AI 시대의 핵심 기업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엔비디아를 먼저 생각합니다. 실제로 엔비디아 GPU는 AI 서버의 두뇌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GPU라도 혼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GPU는 엔진입니다. 그런데 엔진만 있다고 자동차가 달릴 수는 없습니다. 연료가 필요하고 변속기가 필요하고 바퀴가 필요합니다. AI 서버에서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메모리입니다. GPU가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HBM입니다. HBM은 GPU 바로 옆에 붙어 초당수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AI 모델이 커질수록 GPU가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도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GPU 성능이 아무리 좋아져도 HBM 공급이 부족하면 GPU는 제 성능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최신 AI GPU인 블랙엘도 앞으로 출시될 루빈도 결국 HBM 없이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메모리라고 하면 HBM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HBM보다 더 많은 일반 DRAM이 사용됩니다. AI 서버 한 대에는 GPU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CPU도 있고 스토리지도 있고 네트워크 장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비에는 DDR5 DRAM이 들어갑니다. AI 데이터 센터 한 곳을 구축하려면 수십만 개의 DRAM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메모리 가격이 HBM뿐 아니라 일반 DRAM까지 함께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FT가 애플 기사를 통해 말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메모리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서 일반 IT 제품에 들어가는 메모리 가격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AI 산업이 성장할수록 수혜를 받는 것은 HBM만이 아니라 메모리 산업 전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구글 기사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글 정도 되는 회사가 정말 컴퓨팅 자원이 부족할 수 있을까? 구글은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도 메타의 AI 사용량을 제한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답은 AI 추론 시장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AI 모델을 한번 학습시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이 A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검색을 하고, 문서를 작성하고, 이미지를 만들고, 동영상을 생성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AI 추론입니다.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데이터 센터는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메모리입니다. FT가 보도한 메타의 AI 토큰 사용 제한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닙니다. 현재의 인프라로는 폭증하는 AI 수요를 모두 처리하기 어려워졌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애플 기사와 구글 기사를 연결해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애플은 메모리가 부족해서 새로운 공급처를 찾고 있습니다. 구글은 컴퓨팅 자원이 부족해서 메타의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AI 프로젝트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세 회사는 서로 다른 산업에 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AI 시대의 메모리 부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AI 수요는 여전히 공급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금요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크게 하락한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주식은 항상 미래를 먼저 반영합니다. 좋은 기업도 단기간에 많이 오르면 조정을 받습니다. 엔비디아도 그랬습니다. TSMC도 그랬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지난 몇 년 동안 큰 상승 과정에서 여러 차례 두 자릿수 조정을 경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정이 나왔다는 사실이 아니라 산업의 방향이 바뀌었는가입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기사들을 보면 AI 투자 축소보다는 AI 인프라 부족을 보여주는 뉴스가 더 많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여전히 AI 데이터 센터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자체 AI 모델 개발을 강화하고 있고 구글은 외부 컴퓨팅 자원까지 확보하고 있으며 애플은 메모리 공급망을 넓히기 위해 새로운 공급처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AI 투자가 끝났다는 모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주가가 반드시 곧바로 다시 오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금리와 경기, 투자 심리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추가 조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개된 정보만 놓고 보면 이번 하락은 AI 산업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기보다 단기적인 조정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주가가 급락했다고 전 재산을 한 번에 투자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반대로 공포 때문에 좋은 기업을 모두 팔아버리는 것도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긴 호흡으로 본다면 분할 매수를 통해 천천히 수량을 늘려가는 전략이 변동성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베 레버리지 ETF입니다. 최근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레버리지 상품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10% 하락한 뒤 다시 10% 상승해도 원금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레버리지는 이런 변동성이 반복될수록 손실이 누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AI 반도체처럼 하루에도 5% 이상 움직일 수 있는 업종에서는 그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AI 산업을 장기적으로 좋게 본다면 레버리지보다 현물 주식이나 일반 ETF를 활용해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접근일 수 있습니다. 오늘 두 편의 영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애플은 메모리가 부족해서 새로운 공급처를 찾고 있습니다. 구글은 컴퓨팅 자원이 부족해서 메타의 AI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AI 프로젝트가 지연될 정도로 인프라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서로 다른 기사처럼 보이지만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AI 수요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지금 AI 산업의 가장 큰 병목은 GPU가 아니라 메모리입니다. 물론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이번 조정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현재 공개된 FT의 기사들이 말해주는 것은 AI 산업이 식어서 메모리가 남아도는 상황이 아니라 AI 수요가 공급 능력을 계속 앞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뉴스가 나오면 팩트를 중심으로 함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